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의 대표 경제종합 시사방송 어쨌든 경제 시간입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4시 여러분의 경제와 투자 궁금증을 해소시켜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경제 현안들 집중적으로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쨌든 경제 한 주의 경제판 뉴스킥5 함께해 주실 패널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준으로 가장 먼쪽에 이동적 캐스터 나왔고요. 네, 안녕하세요. 이동재입니다. 네, 이어서 김주영 캐스터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네, 오늘 특별 게스트는 스튜디오가 아닌 전화 연결로 잠시 후에 오늘의 이슈 중에 하나를 집중적으로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쨌든 경제 제작진이 선정한 한 주의 뉴스킥5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 한 주의 경제판 뉴스킥5 코너입니다. 자, 오늘 전해드리는 뉴스킥5는 저희 어쨌든 경제 제작진이 선정한 이번 주 국내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경제 현안들 중에 가장 큰 빅뉴스 5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키워드로 5가지 뉴스를 정리했는데요. 화면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화면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키워드 바쁘다 바빠, 달리는 폭탄, 머니무브, 잠잘 시간 없다, 자, 내 수익을 부탁해, 이렇게 키워드 5가지로 뽑아왔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이제 한 가지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쁘다 바빠, 큰 화면으로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한중일 경제. 자, 이재명 대통령 아주 바쁜 일정들을 소화했습니다. 한미일 공조, 한중일 협력, 셔틀 외교 지금 한일 간에 이번 주에 지금 진행이 됐는데요. 자, 이 소식 자세하게 좀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그 중국의 시진핑 주석, 그다음에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 관련한 영상 인터뷰 준비되어 있는데요. 화면으로 먼저 보신 이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短短2个月，我们2次见面，实现互访，这体现了双方对中韩关系的高度重视。当前世界百年变局加速演进，中韩在维护地区和平、促进全球发展方面负有重要责任，有广泛利益交集，应当坚定站在历史正确一边，做出正確戰略選擇。両国を取り巻く戦略環境が厳しさを増す中、日韓関係、そして日韓米の連携の重要性はますます高まっています。大統領との間では、日韓関係の戦略的重要性について認識を共有し、両国が地域の安定に連携して役割を果たしていくべきとの点を確認しました。大統領との間では、今後もシャトル外交を継続していくことで一致いたしました。経済安全保障の分野では、戦略的で互いに利益をもたらす協力を進めていくべく、関係部局間で議論を進めていくことで一致しました。その中で、大統領とはサプライチェーン協力について踏み込んだ議論を行いました。 네. 자, 화면으로 먼저 그 중국 시진핑 주석, 그다음에 일본 다카이치 총리 멘트 영상으로 보셨는데요. 자,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은 중일 간 갈등 속에 한국의 균형 외교가 빛났다. 뭐 이런 평가들이 국내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실제 이번 한중 한일 정상회담이 우리 경제 성장에 또 경제 협력에 여러 가지 도움으로 작용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좀 진단해 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국제정세 전문가분 전화로 연결돼 있는데요. 동의대 교수이시면서 아시아통일개발연구소 소장, 그리고 21세기 정치학회 회장이신데요. 김태환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예, 여보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영상으로 잠깐 앞에 같이 보셨을 것 같은데, 자, 한국의 전략적 균형이라고 평가할까요? 전체적으로 이번에 진행된 한중, 한일 정상회담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기본적으로 그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주의를 추구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런 이재명 대통령에게 충분히 예측 가능한 그런 외교 행태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거라고 또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다카이치 일본 총리와의 회담은 이제 셔틀 외교 복원과 함께 특별히 이번에는 이제 총리 고향에서 진행되면서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 한일 간의 경제 협력적인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전개될 걸로 전망하시는지 한번 그 소감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먼저 그 셔틀 외교라는 그 부분 용어를 한번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데요. 본래 셔틀 외교라는 거는 국제관계에서 분쟁의 당사자가 직접 접촉하지 않고 제3자가 양자를 오가면서 중재하는 그런 외교 방식을 말하는데 한일 간의 외교 셔틀 외교라고 하면 좀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현대사에서 상당히 껄끄러움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양국 간에는 양 정상이 직접 상대국을 번갈아 가면서 방문해서 관계 개선과 어떤 우호 관계 발전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내포한 그런 용어로 사용되는데요. 이런 한일 셔틀 외교가 그동안 그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나 독도 영유권 주장도는 좀 주장 그런 것들로 해서 부침을 받아오다가 지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일본의 기시다 총리 그리고 이시바 총리 사이에서 좀 복원되는 모양을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작년에 경주 에이펙을 계기로 해서 다카이치 총리가 한국에 와서 정상회담을 했고 이번에 우리 이 대통령이 나라를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가짐으로써 이번에 완전히 한일 간의 셔틀 외교가 다시 정착됐다고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사실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양국 간에 협력해야 할 이유가 갈등해야 할 이유보다 훨씬 더 많고 크다 하는데 공감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향후에도 양국 간에 히토류나 반도체 그리고 또 뭐 에너지 등 그런 공급망 강화를 위한 어떤 협력을 경주할 거고 또 CPTPP라고 하는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에도 한국이 네. 가입 의사를 재확인했고 일본도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한일 정상회담에서의 공감대가 분명히 한일 간의 경제 협력 상황에 상당히 밝은 전망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가 충분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또 최근에 최태원 SK 회장은 한일 경제 공동체 뭐 이런 담론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에 앞서서 중국에서는 이제 시진핑 주석하고 정상회담을 역시 진행했는데요. 중국 그 시진핑 주석이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은 좀 애둘러서 그 얘기를 이제 바로 빠져나가는 그런 멘트를 치면서 맞습니다. 자, 중국과 미국 사이 좀 균형을 잡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좀 평가를 좀 한번 해주시죠. 먼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첨예하게 대결하는 상황에서는 양국이 어떤 전쟁이나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우리는 한쪽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 한쪽은 이상적으로는 당연히 미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도 미국이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양국이 전쟁과 평화 사이에서 서로 갈등과 경쟁이 심화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섣불리 한쪽으로 치중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고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따라서 이번에 시 주석이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라 하고 한 이런 언급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너무 미국에 치우치지 말고 중국 쪽으로 오라 이런 뜻을 완곡하게 표현한 거라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이 이를 대수롭지 않게 넘긴 거는 매우 잘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중국으로서는 그렇게 한국에게 압력을 가하는 것이 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고 한국 입장에서는 이에 대해서 너무 진지하게 답하는 것보다는 뭐 지혜롭게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한국도 중국도 뭐 한국이 역사의 올바른 편인 중국과 함께 하겠습니다. 뭐 이런 대답을 기대하고 한 말은 결코 아니거든요. 네. 자, 한중 정상회담 이후에 뭐 한한령 해제 뭐 이런 즉각적인 뭐 소식은 나오지 않았지만 한중 정상회담 이후에 여러 가지 경제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예, 저도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중국과의 관계가 아무리 좋아져도 이전에 누렸던 한중 간의 경제적 어떤 호황은 다시 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중국과 한국은 물론이고 지구촌의 환경도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한국의 기술과 자본이 필요했고 또
또 한국은 중국의 노동력과 시장이 필요했던 과거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현재는 한중 간의 경제 구조 자체가 보완적이기보다는 서로 경쟁하는 구조로 급속하게 변화됐습니다. 때문에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호 관계가 형성된 이런 분위기를 10분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술적인 우위에 있는 분야들에서 중국이 필요로 하는 그런 분야들, 그렇게 중첩되는 분야는 이전과 같이 협력을 통해서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중국과의 경쟁에서 절대 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분야에서는 협력을 통한 윈윈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물론 그 과정에서 양국 체제의 상위성이라 그럴까요? 뭐 그런 걸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 예를 들면 민간 주도의 한국 경제와는 달리 중국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계획하고 주도하는 경제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협력하고 이렇게 하는데 잘 실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연결된 김에 이제 국제정세 전문가분이시니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자, 네, 미국의 지금 베네수엘라 공격 이후에 이란에 대한 이제 공격 가능성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네, 그린란드까지 미국의 욕심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체적으로 이란에 대한 전망, 그 다음에 그린란드에 대한 미국의 네, 어떤 전망, 간단하게 시간이 없어서요. 짧게 좀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란은 베네수엘라와 다른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세계 벽두부터 그야말로 영화를 보는 것처럼 전격적으로 시행됐다면, 최근 이란의 문제는 시위와 관련해서 무력 진압을 하고 유혈 사태가 발생하면 개입할 거라고 미국이 지속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보내거든요. 그리고 또 외교적인 접촉도 계속 시도를 하고요. 그래서 네.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는 그런 세간의 어떤 지혜를 빌리면, 확실히 전격적으로 감행했던 베네수엘라와는 달리 이란에 있어서는 상당히 말이 많다. 미국이 그런 입장에서는 좀 여러 가지 예측이 있지만 가능성은 베네수엘라보다 훨씬 적다고 생각을 하고, 그린란드 문제는 이란 문제와 비교하면 무력 사용의 가능성은 현저히 더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화급을 다투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린란드는. 그리고 그린란드가 미국의 안보에 중요한 거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벌써 2차 대전 때부터 미군 기지를 두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 자체도 그린란드를 꼭 가지려고 하는 이유를 뭐 거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국가적인 욕심보다는 미국이 안 가져가면 러시아와 중국이 가져갈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는 것을 보면 그린란드보다는 이란 문제가 조금 더 시급한 거고, 그린란드 문제는 상당히 장기화될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고맙습니다. 김태환 동의대 교수와 한일 정상회담 관련 소식 자세하게 진단해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이렇게 마감을 하고요. 두 번째 저희가 키워드로 정한 달리는 폭탄 내용 어떤 것인지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자, 공공교통인데요. 이번 주에 서울버스 파업을 했습니다. 불편을 겪으신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요. 문제는 매년 6천억 대의 적자가 지금 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달리는 시한폭탄이라는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자, 김주영 캐스터가 좀 자세한 소식 전해주실까요? 네, 앵커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이번 주에 출퇴근에 좀 걱정하셨던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13일에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서 많은 분들이 교통에 있어서 불편함을 겪으신 것 같은데요. 다만 이 파업은 이틀 만에 철회를 했습니다. 노사가 기본급 2.9% 인상, 또 정년 65세까지 연장 등 이 노조의 요구가 반영된 조정안에 합의를 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그렇지만 합의했다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닙니다. 임금 인상으로 회사의 적자가 늘어나면서 서울시의 재정 부담도 커졌다라는 게 시장의 분석인데요. 당초 이 파업 전 협상에서 노조 측에서는 기본급 3% 인상을 요구했고요. 사측에서는 0.5%의 인상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현재 버스 준공영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준공영제라고 하면은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민간과 지자체가 같이 관리하는 건데요. 이 버스 운송에 있어서 수익성이 낮은 노선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도입이 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난 2021년부터 2025년까지를 살펴보면 연평균 6,600억 원 이상의 재정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6천억 원 정도를 매년 서울시가 보전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내년에는 상여금을 통상 임금에 포함하는 임금체계 개편이 이뤄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추후에 버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시장은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요. 자, 세 번째 한주의 경제판 뉴스킥 5 키워드 머니무브인데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자, 머니무브, 머니가 어디로 움직이나요? 자, 이달에만 27조 원이 빠졌습니다. 어디서 빠졌습니까? 은행에서 증시 쪽으로 지금 자금이 몰려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증시가 지금 화랑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11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자, 관련 소식은 이동재 캐스터가 전해주실까요? 네, 새해 들어 코스피가 하루도 빠짐없이 상승하면서 어느새 5,000포인트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코스피가 너무 잘 나가다 보니 시중 자금이 빠른 속도로 주식시장으로 이동하는 머니무브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 5대 시중은행이죠. 국민은행, 신한은행, 그리고 하나, 우리, 농협은행의 요구 불예금 잔액이 어제 기준으로 29조 원 넘게 줄어들었는데요. 올해 들어 일주일 동안에만 작년 10월에 한 달 감소폭보다 더 큰 규모의 감소를 보였습니다. 연말 은행들이 예금 금리를 인상하면서 이탈 방어에 나섰지만 역부족한 모습이었는데요. 그런데 증권사의 투자자 예탁금은 반대로 빠르게 늘어나면서 사상 최초로 9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투자자 예탁금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 증권사에 맡기는 돈으로 증시 대기 자금을 의미하는데요. 이처럼 은행에서 빠져나간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움직임이 지속되면서 올해 증권주는 웃음이 계속되고 있고 은행주 같은 경우는 다소 소외되는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 종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종가 같은 경우는 제가 또 두 번째 뉴스 이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이동재 캐스터는 지금처럼 이런 트렌드에 편승해서 은행에 있는 뭐 자금들 좀 이동시키고 이런 사례가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아직 고려 중이지만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은행에서 돈을 빼고 있고 다행히 마이너스 통장은 아직 파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김지영 캐스터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 저는 좀 분리해서 네. 사용을 하고 있어서 네. 뭐 이렇게 특별히 이동시킬 생각은 없기는 한데 네. 아무래도 비중이 좀 더 주식이 높아지지 않나라는 네. 생각은 듭니다.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은 주식에 이렇게 관심 없던 분들도 상당히 지금 이 움직임에 편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여튼 관련해서 지금 경제 흐름, 그 돈의 흐름이 지금 빠르게 바뀌고 있는 것 같아서 뭐 소식도 나오는 대로 저희가 좀 자세히 또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저희가 한 그 키워드로는 잠잘 시간이 없다. 이렇게 저희가 정한 뉴스인데요. 어떤 소식인지 또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잠잘 시간이 없을 정도로 거래 시간이 늘어나는 그런 뉴스 소식인데요. 자, 지금 국내 주식시장 거래 시간이 어느 정도 한정돼 있는데 이게 한국거래소 기준으로 12시간 거래로 늘어난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자, 이게 누구를 위한 소식인지 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소식이기도 한데 이동재 캐스터가 계속 이어서 전해주실까요? 네, 제가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국내 증시의 하루가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이죠. 한국거래소가 글로벌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거래 시간을 연장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최종 목표는 내년 말까지 이제 24시간 거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고 또 오는 6월부터 12시간 거래 체계를 우선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전 7시부터 8시까지는 프리마켓이 신설되고요. 정규장 종료 이후인 오후 4시부터 8시까지는 애프터마켓이 운영되면서 넥스트레이드의 프리마켓 개장 시간보다도 1시간 일찍 거래가 시작하게 됩니다. 다만 거래소의 정규장과 시간의 거래 주문은 서로 연동되지는 않는데요. 독립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만약에 제가 프리마켓에서 삼성전자를 14만 원에 매수를 걸어놨는데 8시까지 이게 체결되지 않으면 9시 정규장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거래 주문이 취소가 되게 되는 겁니다. 다만 넥스트레이드가 이미 존재하는 데다 아직 전산 시스템의 개발은 물론이고 인력 확충과 업무 변화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는데 업계와 충분한 대화가 이뤄지지 않고 추진되면서 증권가와 금융업계에서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아직 이어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코스피의 종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도 아직 거래 시간 12시간 거래 추진은 되고 있지 않지만 연이어서 계속 증권가에서 높은
상승이 이어질 것이라고 바라보면서 지금 오늘도 0.9% 상승했습니다. 11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4,800선도 넘어서면서 이제 160포인트 선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5,000포인트에 160포인트 선 다가오면서 오늘 또 여전히 강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주식시장 뭐 한마디로 장난이 아니게 아주 불을 뿜고 있습니다. 자, 다음 저희가 정한 뉴스도 또 주식시장과 관련이 있는데요. 내 수익을 부탁해.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연기금, 반도체 주도주지요. 지금 뭐 훈풍에 국민연금 수익률도 지금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국민연금 걱정이 많으신데 그래도 한숨은 돌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관련해서 김지영 캐스터가 소식 전해주실까요? 네, 국내 증시 상승에 연기금도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오늘 국민연금 관련한 소식 준비를 해봤습니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국내 주식의 가치가 1년 사이에 90% 넘게 증가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지난해 코스피 상승을 주도했던 건 역시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주였죠. 여기에 조선주와 방산주들도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국민연금의 전체 포트폴리오 수익 역시나 해당 종목들이 이끌었는데요. 국민연금은 지난해 171개 종목에 대해서 지분율을 늘렸고요. 127곳에 대해서는 지분을 줄였습니다. 시장이 상승하는 가운데 좀 더 투자 비중을 확대한 것으로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가운데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의 지분이 0.32%포인트 늘었고요. 그런데 주가는 125%가량 늘어나면서 보유 주식 가치가 30조 원 이상 늘어났습니다.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지분 변동은 없었지만 주가가 270% 넘게 증가하면서 지분 가치도 25조 원 이상 증가했다라는 평가고요. 국민연금이 지난해 지분율을 가장 크게 늘린 기업은 HD현대 마린엔진이었고요. 현재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LS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밖에 삼성 에피스홀딩스, 포스코DX, LG CNS와 같은 종목들도 신규로 편입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올해부터 이제 보험료율도 조금 살짝 오르고 그렇지만 이제 소득 대체율도 이제 43%, 원래 40%에서 43%로 이제 증가가 되는데 관련한 소식은 저희가 어쨌든 경제 2부 초대석 코너에서 더 자세하게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주의 경제편 뉴스킵 5는 이렇게 마감을 하고요. 어쨌든 경제 제작진이 선정한 뉴스 지금까지 이동재, 김주영 캐스터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